안녕하십니까. 기수맥 장영규입니다. 하루에 소변을 얼마나 보세요? 몇 번 정도 보세요? 소변. 예, 한 10번 보신다고요? 한 번 볼 때 소변이 보통 양이 얼마나 돼요? 한 300cc에서 한 500cc를 보면 소변 양이 적당히 참 잘 본다고 그래요. 그럼 하루에 물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왜 물을 1.8리터 이상을 먹으라 하는지 오늘 그 공부 한번 해봅시다. 성인이 보통 하루에 먹는 양이 약 한 2리터 이상의 물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은 몇 %가 물이냐고 하면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많은 데는 뭐 80% 넘는 데도 있어요. 이 간이나 이런 데는 또 물량이 수분량이 더 많아요. 그 다 피로 만들어져 있잖아. 피가 다 물이니까. 이 근육에는 피가 적지만 내 심장이나 장기 속에는요 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80%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하면 건강한 사람의 70%가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이 물을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성인이 신장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는 신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신장이 하루에 흐르는 양이 약 180리터를 흐르는데 하루에 180리터를 흐르는데 이 중에 1%는 뭘로 가냐? 오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배출을 해야 돼요. 배출은 뭘로 하냐? 무조건 1%는 나간다는 겁니다. 신장에서 걸러다가 못 걸러지는 것은 뭘로 걸러냐? 소변으로 나가고, 신장에 걸었으면 소변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을 볼 때 대변으로도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많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있어요. 소변 2분도 안 봐요. 낮에 있으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보면 애들은 소변 안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막 설치고 다니면요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먹었던 물이 전부 다 뭘로 빠져나간다면요 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막 뛰니까 이 숨을 쉬고 하면 숨 쉬는 데서 또 수분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물만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그러진 않지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으래. 밥을 빼놓고 나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장이 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신장의 양은 하루에 180리터를 흐르는데요. 물을 많이 먹었다고 신장이 300리터를 흐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신장이 못 걸리니까 소변만 자꾸 누는 거죠. 소변만 누는 거지 피가 깨끗이 걸러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장은 걸러지는 양이 있어요. 하루에 걸러지는 양. 얼마? 180리터. 그러니까 드럼통 하나를 이 신장이 걸릅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게 삼투압에 의해서 신장이 걸러서 나쁜 것은 소변으로 빼주고 또 한 건 대변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깨끗한 건 다 피 속으로 집어넣는데 이걸 물을 3리터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방방만 씻어내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신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신장에 못 걸리니까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그냥 소변으로 놓는 거예요. 그냥 방광으로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물에 1.8리터를 먹는데 그럼 물만 먹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밥 먹을 때 국 먹지 않아요? 국도 물이에요. 밥 먹을 때 국도 물이고 또 밥도 말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국에 말아 먹고 그럼 말아 먹는 그것도 물이에요. 커피도 드시죠? 그 커피도 드시는 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하루에 1.8리터, 2리터를 우리는 그냥 보통적으로 먹어야 돼. 그것을 먹지 않으면 몸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면 갈증이 나와요. 물을 먹고 싶다. 이미 갈증이 나올 때는 내 몸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똑같이 먹어주는데 내가 잠을 자는데 목이 마르다. 그러면 갈증이 오는 거잖아. 그러면 물이 마른 거예요. 자, 이제 가을이에요. 이제 가을인데 이제 가을이 지나면 이제 날씨가 쓸쓸해지면 밤이 추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떼는 게 뭐냐 밑에다가 온도를 떼기 시작을 해요. 침대면 거기다가 돌침대에다 뭐다 하고 전기를 뗍니다. 원적외선이다 건적외선이다 뭐다 하면서 원적외선이다 다 막 떼잖아요. 그러면 떼면 이게 떳떳해져요.
자, 따뜻해지면 내 몸은 수분이 70%예요. 밑에가 따뜻해지면 피부가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피부가 말라요. 피부만 마르면 피부 속에 물이 들어오려면 어디가 또 마를까요? 장기가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물이 갈증을 느끼면요, 이미 내 몸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피가 부족하다. 그러면 물이 부족하다는 건 다시 말해 피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가 부족해. 그러면 저녁에 잡아요. 뇌 속으로 모세혈관 속으로 피가 안 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겠죠. 또 심장이에요. 저녁에 심장은 고동을 많이 치질 않습니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심장은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만큼만 펌프질을 하는데 이때 물이 부족해. 그러면 심장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에 뭐가 있나? 지방이 많아지겠죠. 물의 비중과 지방의 비중이 많아지면 고지혈증이고 물이 많아지면 고지혈증이 아니죠. 그러니까 심장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심장에는 뭐냐?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그 지방이 많다는 것은 심장에는 피의 속도가 느리다 보니 심장에 합착이 되겠죠. 심장에 주저앉는 거예요. 이 피가 심장에 꽉 차가 앉다 보니까 심장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걸리겠죠. 심장이 더 막혀요. 그러면 경색이 생겨요. 그러면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제 스탠드를 넣고 늘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밤중에 자다가 가시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요, 심장이 혈이 통하지 않으면 뇌가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뇌가 물이 안 와. 뇌에 물이 와야 되는데 물이 안 와.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막으라고 하느냐면요, 심장에 구멍 하나를 막으라고 한대요. 심장에 한 줄을 막으라고 한대. 그럼 심장에 한 줄을 막으면 내가 피가 안 와. 야, 그럼 한 줄 막아. 그러면 심장에 피가 막아지면 심장이 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저녁에 잘 때 밑에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건 좋다, 나쁘다? 예,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려면 방 전체 습도를 많이 올려야 돼요. 여름에는 주무셔도 입이 마르질 않잖아요. 근데 가을부터 말라요. 입이 마르다는 것은 내 몸 속에 수분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피가 말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속에 온도를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면 집에다가 뭘 틀어야 된다요? 가습기를 틀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가습기는 또 문제가 뭐냐면 그냥 물 뿜는 가습기가 아니고 가습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그래갖고 지금 한동안 대단히 논란이 돼갖고 아이들이 막 마비가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습기는 순수하게 물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물을 초음파로 품어주는 가습기면 가습기가 좋겠죠. 자, 겨울에 코가 말라. 그러면 머리맡에다가 뭘 넣으면 가습기를 넣는데 이때 가습제를 넣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살균한다고 해서 가습제를 넣으면 그 살균제 같은 나빠. 우리나라 물은 염소가 있어요. 수돗물에 염소가 있어서요, 살균이 잘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수돗물이에요. 이 물은요, 다른 살균 소독을 안 해도 소독이 잘 돼요. 이거는 그 안에 염소가 소독제를 다 해놨어요. 단지 수도관이 통해서 올 때 거기에 녹물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 있을까봐 정수기를 쓰는 거지. 정수기도 그러니까 역삼투압보다는 어떤 정수기냐, 수도 꼭지에 되어 있는 자연 정수기 걸러주는 것이 좋겠죠. 염소까지는 안 걸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까지 올 때까지 살균 소독이 다 되어 있어요. 단지 녹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까봐. 그래서 그 정수기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1.8리터의 물을 먹어야 된다. 이유는 하루에 180리터 신장이 걸러주더라. 걸러주는데 1%는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든 아니면 말로 해서 김으로 나오든 땀으로 나가든 우리가 숨 쉬는 데서 숨에서 빠져나가든 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의 물은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 보통 성인은 1.8리터 이상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하루에. 그런데 물을 그때 되게 많이 신경을 안 써도 자동적으로 물은 1.8리터 먹게 되어 있다. 왜? 밥을 먹으면 밥에도 수분 있죠? 야채 먹으면 야채도 수분 있죠? 그 다음에 물 먹으면, 국 먹으면 국도 수분 있죠? 물 드시죠? 그 다음 차 드시죠? 이렇게 드시면 웬만하면요 1.8리터의 물을 먹어요. 그래서 물을 다시 안 드셔도 되는데 일부러 물을 들고 댕기 먹으면
뭐가 못 끓는다? 심장이 못 끓는다. 자, 또 하나, 물을 먹게 되면 우리 피 속에는 뭐가 있냐? 염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염도라는 게 있는데 이 우리 몸 속의 염분은요, 태아 속에 있는 엄마가 가지고 있던 양수물이 0.9%예요. 살균 소독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엄마 배 속에 태아 속에 있을 때는요, 질병도 없어요. 왜? 그 안에 0.9%의 염분이 있기에 우리 몸에 모든 균이 들어오는 걸 살균을 다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 내 몸 속에 염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 염분이 적어지니까 염도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 몸에 염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철분이 있고요. 그 다음 칼슘이 있고요. 그 다음 염분이 있어요. 철분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칼슘도요, 무기질도 항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염분도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물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뭘 많이 하겠어요?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조금 자주 보는 거예요. 왜 조금 자주 보냐? 또 먹고 나서 물을 또 한 모금 먹어. 그럼 조금 또 자주 봐. 근데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을 많이 보느냐? 많이 보지 않고 소변을 요실금처럼 조금 보는 거예요. 왜? 몸속에 뭐가 부족하다고요? 염분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을 많이 드실 때 염화 나트륨이 있고 나트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분을 좋은 소금을 조금은 넣어서 간을 맞춰서 먹으면 물이 훨씬 더 덜 들어가요. 소변을 많이 봐요. 자주 안 보고요. 하루에 소변은 한 300cc를 본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몇 분 정도 땀을 흘리고 또 대변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말로 하니까 빠져나가니까 하루에 소변 몇 번 정도 보면 되겠어요. 그저 한 5번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한 5번을 좌우로 보면 아주 건강한 소변이에요. 근데 시간마다 소변을 봐요. 2시간마다 소변을 봐요. 그러면 소변을 염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많이 드시고 있다 이 뜻이겠죠? 4살, 5살 먹은 아이들은요, 한나절 내에서 소변 안 봅니다. 얼마나 많이 뛰어다닙니까? 땀을 흘리잖아요. 막 땀을 흘리니까 물을 먹고도요, 소변을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소변 안 본다고 불안해갖고 자꾸 물 주고 안 하셔도 돼. 걔가 물이 먹고 싶으면 물 먹고 싶다 그래요. 물이 딸리면 물을 먹고 싶다 그래. 나 물 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너무 싱겁게 먹었어요. 아이 음식을 줄 때 아이가 너무 싱거워요. 너무 싱거워. 그러면 물을 잘 안 먹잖아요. 좀 짜게 먹어야 물을 먹어 염도를 맞추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먹어. 너무 싱겁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속에 염분을 차야 몸속에 뭐냐? 살균을 하거든. 세균을 죽이는 건 염분이잖아요. 만약에 방광에 소변을 자주 봐요. 그 방광에 염증이 생겼어요. 방광에 염증이 생기면 소변을 자주 보는데 소변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뇨관에 또 염증이 생겨요.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염분을 조금 드세요. 그러면 방광에 염증이 사라지잖아요. 안 그러면 항생제 드셔야 돼요. 염증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분이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염분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거. 그럼 이제 뭘로 치료할까? 우리 귀로 치료 한번 해보자고. 이 귀 속에 요 안에 요렇게 딱 잡아가 요렇게 하면 요 신장이에요. 귀를 요렇게 안으로 해서 요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신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장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방광인데 신장과 수뇨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침 스크롤 할 때 나중에 하나하나를 다시 잘 하겠는데 이 소변을 자주 볼 때는 신장을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수뇨관을 자극을 해요. 그리고 방광을 자극을 합니다. 자, 소변을 자주 본다. 그러면 신장이 나빠서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신장이 나쁘게 되면 붓기나 아니면 다른 탈이 많이 생겨요.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염분이 부족하니까 방광에서 빨리 열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방광의 센서가 그렇게 되면 방광의 센서가 이게 시그널을 못 받으니까 다시 말해 신호를 못 받는다 말이에요. 못 받으니까 조금만 차면 오줌을 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것은 첫 번째 왜?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 두 번째
몸속에 염도가 부족하다. 세 번째, 방광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수뇨관이 생기면 수뇨관이 소변 보는데 아파요. 남자들은 특히나 소변을 보면 수뇨관이 길잖아요. 기니까 이 수뇨관에 염증이 생기면 남자들은 소변 볼 때 소변이 금방 나오질 않습니다. 한참 있어서 소변이 나와지고 나온 다음에도 불어나다 이러면 전립선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요 요도염이나 내지는요 방광에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검사하시고 그러면 그 생각하셔서 그럴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도 예? 염도를 맞춰서 드세요. 물을 드실 때도 염도를 맞춰서 드세요. 그래야 물이 걸러집니다. 하루에 물의 양은 얼마를 걸른다? 약 180리터를 걸르니까 우리가 물을 먹는 양은 얼마? 약 한 2리터 정도를 먹어줘야 된다. 언제나 먹어줘야 되는데 이 먹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냥 식생활 속에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을 많이 먹을 때 차로 가지고 물을 많이 드시면 차 속에는 영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뭐라고 느끼냐 하면 우리 몸속에는 에너지로 느껴요. 영양소로 느껴요. 그러면 인슐린이 또 분비가 되니까 다시 당뇨 같은 데도 문제가 생기겠죠. 물은 물로 드시는 겁니다. 차로 드시는 것보다 좋은데 이 물은 하루에 보통 한 2리터 정도를 드시는데 더 많이 드시면 소변을 더 많이 본다. 많이 본다는 건 피가 깨끗이 걸렀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신장이 너무 오버하니까 그냥 걸러지도 않고 밖으로 빼내는 것이 소변이다. 그럼 방광을 통해서 가니까 그때 싱거운 것이 방광의 염분을 다 빼버렸어요. 방광에. 소변을 봤는데 자기 소변을 보고 자기 소변을 입에 혓바닥에 탁 찍었는데 소변이 하나도 안 짜. 싱거워. 너무 싱거워. 그러면 염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소변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체크하셔서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염분도 맞추시고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저녁에 잘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도를 떳떳하게 하시면 내 몸에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면 자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귀 숨에 쳐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알람을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의가 문자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열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이걸 퍼날라 주시면 그분들이 다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 시간 뵙기로 하고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